뉴욕 한인회가 주최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역사관을 둘러싼 분열과 대립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빅토리아 이 씨가 경찰 총격에 사망한 사건에 관련한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세크라멘토 가정집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된 가운데 이 여성과의 사이에 어린 자녀를 둔 한인 남성이 아이들과 함께 사라져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페루에서 수십 건의 살인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수배 중인 페루 갱단 두목이 뉴욕주에서 체포됐습니다. 대낮에 맨해튼 놀이터에서 한 노숙 여성이 두 유아를 납치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을 상대로 새로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행사가 치러진 직후 반 이스라엘 시위대가 인근 식당으로 난입해 혼란을 빚어 체포됐습니다. 유명 시트콤 프렌즈 출연 배우 매슈 페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비서들 5명이 기소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한국에서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광복절 경축 행사가 정부 주최와 광복회 주최로 각각 열린 가운데 뉴욕 한인회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뉴욕 한인사회 경축식에서도 역사관을 둘러싼 우리 사회 분열과 대립이 나타났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는 주 뉴욕 총영사관, 광복회 뉴욕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공동 주최로 한인단체와 지역 정치인, 교민 등 150여 명이 함께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유진희 광복회 뉴욕지회 회장은 행사에서 그동안 건국절 제정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됐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흉계라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그는 지난 시절 여러 차례 시도했던 건국절 제정운동은 독립운동 세력을 약화, 분열시키고 민족혼을 빼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며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는 일제시대의 밀정과 같은 존재로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독립운동사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 일제 지배를 정당화하는 신종 친일 사관을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뒤이은 경축사에서 김의환 주 뉴욕 총영사는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며 좌중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광복,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오늘날 한국이 이룩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며 광복절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까 하는 것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세계의 기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것은 미국이 선사한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광분하고 있는 북한 공산 세력과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 좌파 세력들을 분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영사의 발언 도중 청중석 한쪽에서는 옳소라고 호응하는 반응이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말이 너무 심하다, 공무원이면 예의를 지켜라라는 등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축식을 지켜보던 한 인사는 한국에서 광복절을 맞아 편을 갈라 서로 싸우는 와중에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동포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조울증을 앓던 20대 한인 여성이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에서는 경관의 프로토콜 전면 재검토 및 정신질환자 응대 과정 적절성 확인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포틀리 커뮤니티 센터 광장에는 뉴저지 한인회, KCC 등 한인단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 아시아 태평양계 뉴저지, 그리고 마크 소콜리치 포틀리 시장 등 정치인과 50여 명의 소수의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빅토리아 이 씨 추모 집회와 함께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Justice for Victoria means not only justice in this particular investigation, which does need to be swift and thorough, but it means doing what we can to make sure this doesn't happen to any other family or individual in need of mental health support. I think that's going to mean joining together with other communities. I have had to respond to this kind of situation over and over again with Black community or immigrant communities. 마크 소콜리치 포틀리 시장은 회견에서 피해자 이 씨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사건으로 많은 주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주 법무부 장관이 정한 절차가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을 대신해 나온 조석진 변호사는 경찰이 의무를 벗어나 과잉 대응하면서 이 씨의 죽음을 초래했다며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정의가 바로잡힐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발표와 이 씨 측 변호인 성명을 종합하면 사건 당일 이 씨 가족은 조울증 증세가 심해진 이 씨를 평소 진료받던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911에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이 출동한다는 말에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소형 주머니 칼을 손에 쥐었고 구급대원 없이 경찰만 출동한 상황에서 상황 악화를 우려한 이 씨 가족은 출동한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이 씨가 진정되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관을 부수고 집 내부에 강제 진입한 경찰은 대형 생수통을 들고 현관 근처에 서 있던 이 씨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조사 입장에서 우리가 그 정황과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게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이지만 프로토콜하고 별개로 이 경찰 자체가 그 police violence and brutality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자기가 월권행위를 했고 자기가 그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까 우리는 검찰에다가 지금 1급 살인은 아니고 manslaughter, 그 실수에 의한 2급 살인이라도 기소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저지주 검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총격을 가한 경찰관 이름이 토니 피켄슨 주니어라고 공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경찰이 적법하게 대응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사크라멘토 가정집에서 아이작의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된 가운데 이 여성과의 사이에 어린 자녀를 둔 한인 남성이 아이들과 함께 사라져 경찰이 연방수사국, 연방국경수비대 등과 공조해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합니다. 세크라멘토의 한 가정집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된 가운데 이 여성과의 사이에 어린 자녀를 둔 한인 남성이 아이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연방수사국 FBI 등과 공조해 이들 3명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사라진 남성은 혼다 SUV를 몰고 남가주에서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한인 남성이 가정 불화로 아이들의 엄마를 살해한 후 자녀를 데리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세크라멘토시의 한 주택 화장실 욕조에서 30세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숨진 여성의 4살 딸 아테나와 2살 아들 마테오, 아이들의 아빠 카메론 레이 씨 등 3명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소재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국 관계자는 사라진 카메론 이 씨는 한국에서 출생했으며 숨진 여성은 아시아계의 피가 섞인 혼혈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숨진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한 집에 거주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아이들은 지난 6일 다른 가족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앤서니 캠플 세크라멘토 경찰국 대변인은 어린 아이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살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1,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페루에서 수십 건의 살인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수배 중인 페루 갱단 두목이 뉴욕주에서 체포됐습니다. 페루 당국은 그가 23건의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인 인물이라고 밝혔고 불법으로 텍사스 국경을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기러민 기자입니다.
모국에서 20건 이상의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인 페루 갱단 두목이 14일 저녁 검거됐다고 연방이민 단속국이 밝혔습니다.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은 38세의 지안 프랑코 토레스 나바로를 뉴욕주 엔디콧에서 체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토레스 나바로는 현재 뉴욕주 버팔로 인근에 위치한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심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토레스 나바로는 5월 16일 텍사스 멕시코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했습니다. 그는 텍사스주 로마 인근에서 국경 순찰대에 의해 체포됐지만 이민 관련 절차를 위해 추후 출석을 통지받은 후 석방됐습니다. 페루 당국에 따르면 토레스 나바로는 로스 킬러스 대 벤타닐라 이카야오로 알려져 있는 갱단의 두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 당국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토레스 나바로가 페루에서 23건의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기까지는 약 2달이 걸렸습니다. 그는 올 3월 페루 산미겔의 한 식당에서 은퇴한 경찰관을 살해한 후 도피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은 수요일에 토레스 나바로와 그의 여자친구인 미셸 솔 이반나 오르티즈 우빌루스를 찾아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로스킬러스 갱단 내에서도 중책을 맡아왔으며 토레스 나바로의 조력자이자 자금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르티즈 우빌루스는 현재 펜실베니아의 처리센터에 구금 중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대낮에 맨해튼 놀이터에서 한 노숙 여성이 두 유아를 납치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노숙 여성은 여러 차례 경찰에 체포됐던 전과자였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정오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서 34세의 노숙자 제시 페닐은 1살과 2살 두 아이를 눈여겨본 후 납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1살 아기가 놀고 있을 때 아이를 데려갔고 그런 다음 다른 아이를 재빨리 납치하고 공원 출구로 향했습니다. 한 아이의 보호자에 따르면 여성이 아기를 데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데려오려 했지만 돌려주지 않아 여성의 팔에서 아이를 강제로 빼앗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노숙 여성과 어떤 관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에는 2살짜리 아이의 보호자가 페닐에게 아이를 내려놓으라고 소리치며 납치 시도를 저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닐은 어제 납치 시도와 아동복지 위협 혐의로 맨하탄 형사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2011년부터 6건의 폭행 등으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페닐은 지난 7월 12일에도 이스트 할렘의 렉싱턴 애비뉴와 이스트 125번가에서 한 시민의 얼굴을 무차별로 때린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에릭 애덤 뉴욕시장을 상대로 새로운 소환증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수사 대상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에릭 애덤 시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연방검찰이 2021년 선거운동과 관련 부패 수사의 일환으로 에릭 애덤스 시장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소환장과 관련해 지난 7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시청, 선거위원회에 총 3건의 연방소환장이 발부됐으며 휴대전화 및 문자 메시지와 문서 등 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남부지구 연방검찰청은 이번 소환장과 관련한 일체의 논평을 거부했으며 애덤스 시장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부당행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지방검찰은 튀르키예 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뉴욕 건설회사가 애덤스 시장의 선거운동에 기부하기 위한 부정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여름 뉴욕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애덤스 당시 브루클린 구청장은 데니얼 닉으로 당시 뉴욕시 소방국장에게 전화해 맨해튼 튀르키예 총영사관 건물의 사용 허가나 최소 임시 사용 허가를 신속히 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준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소방 안전상 이유로 사용 허가는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시 사용 허가가 내려진 뒤 불과 10일 만에 튀르키예 정부는 튀르키예 하우스로 명명된 이 건물에서 오프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한 애덤스가 터키 항공 측으로부터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사실도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덤스 측 변호사 브랜던 맥과이어는 연방검찰이 검토 중인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시장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측 변호인은 우리는 문서와 수만 건의 전자통신 기록, 인터뷰 등을 모두 조사했다며 그 어떤 위법 행위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연방검찰에 공유했으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고 빠르게 조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발부된 대배심 소환장이 어떤 내용으로 촉발됐으며 이로 인한 수사 범위가 얼마나 확대될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애덤스 시장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시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행사가 치러진 직후 반이스라엘 시위대가 인근 식당으로 난입해 소리를 치는 등 혼란을 빚어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양측 시위대가 충돌하지는 않을지 현지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저녁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행사가 열린 이후 반이스라엘 시위대가 목소리를 높이며 식당에 난입해 경찰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반이스라엘 시위대의 움직임은 다음 주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인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측 시위대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날 시위대는 혼잡한 식당으로 난입해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팔레스타인이 불타고 있다며 소리를 치는 등 격한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 공격으로 수백 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한 후 가자 지구에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로 해석됩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손님이 가득한 식당 안으로 시위대가 난입해 소리를 치고 있으며 이에 바텐더가 신고 전화를 거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시위대를 체포하기 시작했으며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19일부터 22일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등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해리스 월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였습니다. 행사가 열렸던 식당은 시위대의 난입으로 수천 달러의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카고 당국 역시 사전에 허용된 곳이 아닌 곳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적이고 격화된 시위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유명 시트콤 프렌즈의 배우 매튜 페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비서 등 5명이 기소됐습니다. 페리에게 마취제로 쓰이는 약물인 케타민을 과다 제공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배우 등에게 케타민을 대량 공급한 지하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검찰은 페리에게 대량의 케타민을 건네 그의 사망을 초래한 혐의로 의사 2명과 개인 비서, 약물 공급업자 등 5명을 체포한 뒤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담당 의사와 개인 비서 등 3명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해 최대 10에서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불안, 우울 증세 치료 목적으로 케타민을 복용해온 페리에게 케타민을 과잉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부검 결과 페리의 혈액에서 발견된 케타민 수치는 전신 마취에 사용되는 양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또 페리가 사망 전 닷새 동안 최소 27회, 숨진 당일에는 최소 3회의 케타민 주사를 맞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서 10월 페리에게 제공된 케타민은 약 20병으로 총 비용은 5만 5천 달러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배우나 다른 사람들에게 케타민을 대량 공급한 지하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특히 페리의 마약 남용 전력을 알고도 자신들의 돈벌이에 이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리는 2022년 출간된 회고록을 통해 인생의 절반을 약물, 알코올 중독 치료 시설에서 보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1994년에서 2004년 방영된 프렌즈에서 챈들러를 연기한 페리는 일약 세계적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프렌즈 촬영 기간 중 약물 중독에 빠졌으며 한때 재활 성공 소식도 알려졌지만 결국 자택 욕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뒤 54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사인은 케타민 급성 부작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과 관련해 형사 재판에 대한 선고를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일부 주는 재판 선고일인 9월 18일을 전후해 조기 투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이번 선고 연기 요청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재판의 형량 선고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측 변호사는 서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선거 방해 목적을 제쳐놓고도 법원이 현재의 선고 날짜를 유지할 타당한 이유가 없고 선고를 서두를 근거가 없다며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월부터 일부 국가의 애플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외에도 삼성페이나 구글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6과 iOS 18을 다음 달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페이나 구글페이는 그 후에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애플은 자사와 계약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산업 및 규제 요건과 애플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 표준을 준수하는 업체에만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으며 서비스 허용이 가능한 국가도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브라질로만 한정해 6개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용이 가능할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애플은 1차 서비스 개방 국가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다음 주부터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환급해주는 앵커 프로그램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전년 수혜자 등 수혜 자격이 이미 확인된 주민들은 자동으로 신청 접수가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확인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자동 신청 접수 확인서에 기재된 이름, 주소, 은행 계좌 정보 등 개인정보가 현재와 달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9월 15일까지 앵커 웹사이트를 방문해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신규 신청자에게는 오는 26일부터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신규 신청 접수 마감일은 오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오늘 오전 티넥의 히코리 스트리트에서 쌍둥이 형제 중 남자 형제가 여자 형제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남자 형제는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26세의 나오미 해글리가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글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나오미의 쌍둥이 형제인 조나던 해글리는 살인, 무기 소지, 사법 방해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관은 총격 현장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서 조나던 해글리를 발견했고 근처에서 그가 사용한 권총을 발견했습니다. NYPD가 허드슨강에 뛰어든 18세 남성을 수색해 구조했습니다. 남성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PD는 18세의 한 남성이 어제 오후 4시 34번가 근처 피어 76의 난간을 뛰어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신고로 NYPD 스쿠버 앤 에비에이션이 출동했으며 2명의 다이버가 물속으로 들어가 수색을 펼쳤으며 다이버들은 강에서 약 15분 후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를 NYP 보트로 옮겼으며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가 물에 빠진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